반갑습니다. 10월 23일 목요일 아침 시험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또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상승 출발 조금 보이고 있었는데 쭉 밀려버렸죠. 막판에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낙폭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가 다르게 시끄럽습니다. 이번에 또 트럼프가 한마디 또 한 것 같아요. 네, 중국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요, 또 조금 있으면 며칠 있다가 보면 또 이제 중국과는 잘할 것이다, 등등등 얘기 나오겠죠. 자, 이거 전부 다 다음 주에 있을 정상회담 앞에 두고 서로 기싸움 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중국도 뭐라고도 나올 수도 있어요. 긴장했다가 풀어줬다가, 긴장했다가 풀어줬다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상태에서 셧다운이 지금 계속 장기화되고 있죠. 이번 주에 풀어줄 것 같다 생각했는데 이번 주에 또 안 풀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 요런 두 가지 부분들, 또 기업들의 실적, 어쨌든 등등등 여러 가지 모습들이 기술주들의 압박 요소를 만들었고요. 주가 좀 떨어진 모습이 있었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인가? 네, 걔네들, 실적은 괜찮았는데, 네, 전망치가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좀 떨어졌고, 반도체 기업들 같이 빠지는 모습들. 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애매하죠. 테슬라 역시도 마찬가지. 매출은 좋았지만 순이익이 안 좋아서 주가가 쭈르륵 떨어지는 모습들. 자, 기술주들에게 전체적으로 좀, 네, 시련의 하루가 아닐까 생각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나라 쪽에서는 오늘 금통위가 있어요. 근데 금리는 동결할 것 같다 예상되고 있고요.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다는 얘기 나오면서, 자, 이렇게 되면은 다음 주 정도에, 네, 협상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얘기 나오고 있고, 자동차가 가장 큰 수혜를 입겠죠. 그래서 자동차 쪽의 어떤 기대감이 좀 더 잡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뉴스를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뉴스를 보시면은 오늘은 특별한 거 없겠지만, 네, 이게 가장 크겠죠. 네, 암호화폐도 일제히 급락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네, 미중 무역 긴장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 빅테크 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 검토, 이 얘기 나왔던 얘기잖아요. 나왔던 이야기인데 또 나오는 거죠. 괜찮을 거다 해놓고 또 나오고, 괜찮을 거다 해놓고 또 나오고, 계속 그런 형태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3대 지수가 전부 다 하락을 했고요. 다우지수가 0.7%, 네, S&P 500은 0.5%, 나스닥은 0.9% 전부 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불안감을 키웠다. 항상 뉴스가 문제긴 한데요. 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백악관이 미국 소프트웨어로 제작된 제품의 대중국 수출 제한을 논의 중이다. 그럼 대다수의 그런 장비부터 해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중국은 이제 첨단 제품을 만들 수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 열받으니까 시토류 제한 또 들어갈 거고, 그러면 서로 간에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음 주에 이제 APEC에서 정상회담을 할 텐데, 자, 일단은 던져 놓는 거예요. 자, 이러이러한 제안을 니네한테 걸 거야. 협상 잘해. 자, 그럼 나도 이런 거 걸 거야. 협상 잘해. 서로 간에 이렇게 기싸움이죠. 야, 우리도 카드가 있어. 나도 카드가 있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포커 게임을 할 때, 네, 액면에 깔아놓고 내가 들고 있는 히든 카드가 있잖아요. 액면상으로는 지금 좋은 패가 있는 거야. 야, 나 이 액면상에서 지금 보여지는 카드, 이 액면상에서 지금, 예, 나 이런 패를 갖고 있어. 너 지금 이 안에 뭐가 들는지 모르지? 이런 식으로 상대방 압박하면서 배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협상 결과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이야기들이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의 시장이 하루하루 올랐다, 내렸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시장을 망치고 있어. 그죠? 네. 조금 시장을 좀 좋게 만들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망치고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그죠? 전쟁을 일으키질 않나, 정책적으로 뒤집어 엎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지 않나, 잘 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만들고 있어요. 네. 자, 기업들 실적도 영향을 좀 미쳤고요. 기술주들은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크게 밀리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그죠? 네. 조금, 네, 경계심 정도만 갖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참고하시고요. 자, 이재용의 반도체 AI 빅픽처가 열린다. 네. 요즘에 아주 신났죠? 네, 삼성전자가 잘 가고 있어서 분기 매출 80조 원 첫 돌파. 대형 M&A 연쇄성사,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번에 나타나는 모양새들이
삼성전자를 더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만 나오게 되면은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삼성전기도 잘 가고 있고요. 네, 이 삼성그룹 자체가 지금 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더 잘 될 것이다. 이제 4분기에 실적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에 지금 이 14조 원대로 훅 뛰어 올라갔잖아요. 영업이익률이 14%로. 그 다음에 실적이 지금 2024년도 거의 1년 만에 최대치죠. 12조 원, 10조 원 넘었던 적이 없었는데 확 뛰어버립니다. 2분기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성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4분기 이거보다 더 좋다라는 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날 수 있고요. HBM4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 협력을 하게 된다면은 긍정적 요소가 되겠죠. 이거는 다 삼성전자를 네,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뉴스만 쭉 나왔네요. 요즘에 이 뉴삼성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대. 네. 이재용이 절치부심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증시 숨 돌릴 때 에코프로 두 자릿수 독주. 야, 2차전지 계속 올라가는데 너무 오른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개인들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간 패턴에서 개인들이 야, 이제는 2차전지 가는 거야 라는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약세였던 2차전지가 단기에 많이 오르니까 야, 역시 가는 거야. 또는 갖고 있던 사람들이 추가적인 물타기 이런 것들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항상 위험합니다. 네, 변동성이 또 다시 언제 어느 만큼 되돌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순식간에 급등해버리면 항상 조정을 염두에 두고 주의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자, 그런 형태고요. 음식주들 요즘에 그 좀 애매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뉴스 한 번 더 나왔네요. 테슬라 3분기 순이익이 37% 감소, 매출은 분기 최대. 자, 매출은 좋은데 순이익이 떨어졌어. 이렇게 돼가지고요. 주가는 조금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구글 양자컴, 리게티 등 양자주 일제히 폭락했다.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엄청 빠지고 있네요. 네, 각종 펀드가 양자주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소식으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아이온큐, 퀀텀 컴퓨팅, 디웨이브 퀀텀 등등등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크게 밀리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원전 섹터도 엄청 빠지고 있죠. 오클로 같은 경우 급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여기도 있네요. 오클로. 네. 오늘도 14% 폭락. 3일간 무려 30%나 떨어졌다고. 고평가. 이 돈나무 언니가 네, 주식을 팔아먹었다 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네, 뉴스케일 파워 네, 그 다음에 나도 원자력 에너지 뭔가요? 네.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원전주들 다 안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뭐 이거는 국내에도 별로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관심을 또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이게 오늘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죠. 자,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의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를 시사했다. 다음 주 정상회담 앞두고 이거인 것 같아요. 네, 정상회담 앞두고서 하는 거. 양측이 히토리와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카드를 번갈아 꺼내가면서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 자, 뭔가 이제 대단한 어떤 그 협상을 앞두고서는 자,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줄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습들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대중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검토를 보도한 부분들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네, 자국 소프트웨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중국 수출 제한은 논의 중이다. 이렇게 되면 대체적으로는 좀 다 안 되는 겁니다. 네, 다 안 되는 거고 첨단 장비를 들어올 수 없으면은 첨단 부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한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되고 중국은 이렇게 되면 다시 히토류 쪽 수출 제한, 히토류 쪽 수출 제한이 걸리면 반도체를 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이런 히토류 무기가 지금은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물밑 작업으로 히토류 관련한 요소들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키우고 있을 거예요.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안 만들고 있었던 부분들이긴 하죠. 히트루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것도 당장 생산을 늘리려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시간을 벌면서 서서히 히트루 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건 이제 먼 미래에 있을 얘기니까 지금 당장은 중요한 부분에 칼자루는 중국이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은 자원을 갖고 있고 미국은 기술을 갖고 있다. 둘 다 융합이 돼야지 첨단 제품이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치킨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겠어요? 네. 중국 측과 선한 의도와 큰 존중을 바탕으로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즉 좋게 얘기했다가 다시 강하게 얘기했다가 뭐 이렇게 계속 네, 압박 전술이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잘 되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데 잘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패를 다 얘기해 주는 거야. 니네 안 되면 이렇게 할 거고 잘 되면 이렇게 해줄 거야. 다 얘기하면 생각할 시간 충분히 주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 잘 되면 이렇게 해주고 안 되면 이렇게 해줄 거야. 뭐 쓰잘데기 없는 쇼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변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뭐 이 두 나라가 다 아시죠? 네. 극단적으로 치닫지는 않습니다. 항상 불안 요소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갈 때 이런 뉴스를 가지고 때리고 또 해결되면서 더 크게 오르고 이런 모습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 시점에서의 매수 포인트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어느 정도 깊이까지 들어올 것인가 요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게 조정은 좀 나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볼만한 부분들은 이제 금통위예요. 자, 오늘 금통위가 있고요. 집값 환율 걱정에 금리 3연속 동결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쪽의 매력도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금리는 유지가 된 상태에서 미국 금리는 이번에 다음 주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 그리고 금리를 동결? 그죠. 지금 시장에 이제 유동성을 더 공급할 필요성까지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증시가 안 좋을 때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네, 그런 거 아니면은 네. 금리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춰 0끌 네, 0호까지 끌어모아서 주택 구입을 하는 거 이거를 이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출 지금 이제 부동산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잖아요. 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토허제라고 그러죠. 토지 거래 허가제. 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좀 강하게 주택에 대한 압박 이 주택시장에 대한 압박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갭 투자가 좀 어려워졌죠.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이 되면서 금리까지 이렇게 유지가 돼버리게 되면은 사실 이 수요가 많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아니라 이제 사실은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 네, 이쪽 그 규제가 들어간 쪽이 아니라 이제 지방 쪽으로 이제 풍선 효과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쪽으로 투자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지방 쪽의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쏠려 들어가서 그쪽이 또 치고 올라가는 야 이렇게 저쪽 올랐다가 이쪽 올랐다 이 주식 같죠? 우량주가 막 잘 갈 때는 네, 개별주들 그냥 찬밥되다가 우량주가 조정 좀 받으면 그 자금들이 개별주로 가가지고 개별주 올리고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하네요. 네,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금리는 동결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언제쯤 잡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 계속 낮춰져서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이 되면 주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됐으면 뭐 돼도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가 지금 1430원대로 다시 올라서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금리가 낮춰지게 되면 환율이 더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다는 거 오늘 금통위 근데 뭐 금통위는 그렇게 중요하게도 생각하지 않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요? 한미 관세 협상 요건가요? 요거 아니네요. 뭐였지? 이건가요? 네, 여기 있네요. 자, 미국 차등
그 김용범 한미 관세 협상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쟁점 한두 개가 남아 있다. 자, 요거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양국이 지난 몇 주간 매우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태도, 하나만 한 얘기 또 했네요. 그죠? 네, 쟁점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다. 꽤 진행되었고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서로 의견 절출인데 이게 돈 문제겠죠. 돈 문제. 그래서 핵심 쟁점이 남아 있는데 많은 부분들은 조율이 됐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해보자라는 식으로 얘기가 된 건데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직접 투자 비중을 줄이고 투자 기간을 최대한 늘리려는 입장이다. 이게 아마 잘 될 거라 생각하는 부분이죠. 자, 미국에서는 이제 현금 투자 최대한 해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요것에 대한 입장을 좀 완화시켰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일단 현금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한 1,000억 불 정도, 네, 그것도 많다. 네, 많긴 한데 1,000억 불 정도 생각하는 부분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뭐 다른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뭐 보증이라든지 아니면은 프로젝트 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한다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좀 분할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일본도 좀 분할로 가죠. 근데 일본은 좀 과도한 금액이라서 걔네들도 고민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이거를 이제 금액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을 잘라. 뭐 이 좋은 방법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한 2천억 불? 2천억 불 정도로 자르는데 이것을 5년 동안 네, 뭐 한 400억 불씩 내자.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근데 여기 현재 시점에서는 한국은행이 제시한 대미 투자 시 외환 안정성 기준으로 연 200억 불 정도. 자, 이 정도면 괜찮죠? 그래서 이 정도로 해주게 되면은 뭐 충격을 좀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아. 1년에 200억 불. 이것도 뭐 적은 건 아니지만, 네. 요 정도로 해가지고 투자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쪽으로 진행해서 어쨌든 3,500억 불은 투자해주겠다. 네. 이렇게 가게 되면, 네. 직접 투자 말고 약간 간접 투자에다가 투자 기간을 계속 늘려가지고 이렇게 할부를 오래 해줘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은 일시불 해줘라. 우리나라는 네. 무이자 할부로다가 무이자는 안 되겠죠? 네. 12개월 할부로 끊어줘라. 뭐 36개월 할부로 끊어줘라.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어쨌건 이거는 네 강제로 안 해도 되는 걸 뜯기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라도 관세를 좀 낮추게 되면 이건 효과가 좀 있죠. 왜냐면은 한 방에 뜯기는 상황이 되면은 휘청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분할로다가 아주 살짝살짝 하게 되면 아시죠? 여러분들이 할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매달 나가는 네, 지출의 그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관세를 낮췄을 때 효과가 좀 생길 수가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죠. 문제는 이제 이런 할부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점은 할부를 해가지고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또 다른 할부를 또 긁어 또 다른 할부 또 긁어 이렇게 되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 하나로 딱 끝내야지. 네, 그래서 요런 어떤 투자 패키지에 대한 부분들 요거를 이제 다음 주에 해결질 것 같다. 그러면은 대충 계속 뉴스가 나오겠죠.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괜찮아, 막바지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은 가장 수혜를 받는 것이 바로 자동차 쪽에 대한 관점이 좋아질 수 있겠다. 물론 이제 도장을 땅 찍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세가 일단 15% 정도로 낮춰지게 된다면 그 상황에서는 자동차가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도 이제 소외되었던 주식들이 또 하나씩 또 올라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쪽으로. 그럼 반도체는 조금 쉬어가더라도 자동차가 올라가면 계좌는 또 신고가죠.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아무튼 그런 형태. 자, 그러면 오늘 증시 자체는 또 엎치락뒤치락 하겠네요. 네, 특별하게 주목받을 만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엎치락뒤치락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가격은 항상 싸게 계속 걸어주는 형태로 네, 매수하고자 하는 종목들은 가격을 싸게 아래쪽으로 걸어서 진행하시는 전략들을 계속 세워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 판단되네요. 네, 그런 쪽으로 진행하시고요. 오늘 약간의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천천히 시장 보고 대응점을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